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또 역사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배운 내용 복습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단원의 제목을 국권 피탈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이번에는 1904년에서부터 1910년까지의 과정을 약 2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배울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복습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우리 이제 이 근현대사 파트가 거의 다 이제 끝나가요. 우리는 지금 1910년도, 우리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겠지요? 1910년도에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863년에서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근현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대략 50여 년 가까이 되죠?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47년이겠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현대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개화, 개혁 정책들, 그 중에 외국 세력의 침략,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사실상 배워온 거예요. 이제 그 단원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그쯤에 이어서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에 내외 정책,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여러분들 그 내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73년 10년 뒤죠. 흥선대원군의 하야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모군란, 군인들이 일으킨 소란이다. 이때 맺어진 조약 두 개 있었죠. 조총상민 수륙무역장전과 장정과 제물포 조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갑신정변, 온건계합파, 그 다음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쿠데타, 정치 엘리트들의 쿠데타, 급진계합파들의 쿠데타가 일어났었다. 갑신정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때 또 외국의 군대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또 조약을 맺습니다. 텐진 조약 기억하셔야겠죠. 한성 조약도 맺으면서 배상금 문제가 걸려 있고요. 자, 더 이상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이 시작되었죠. 동학농민운동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과정 중에 청일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어, 그래서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조선과 요동반도 땅을 얻어가려고 했었던 일본에게 누가 삼국 간섭이 일어났었다고 했었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하였는데, 자, 이때 순순히 일본이 물러나지 않고 누구를 제거하였다?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고종과 명성황후 중에 명성황후를 제거하였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 다음에 을미의변까지 설명했었죠. 요 시기에는 가보개혁도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간 다음에 잠깐 동안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힘의 균형이 좀 맞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물론 그게 공짜는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조선의 많은 이권들을 떼어주었다. 대표적으로 은산 금관 같은 게 있었고요. 여기다 뭐 살짝 지도를 그려드리자고, 뭐 띄워드려 보자고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의 이권을 여러 나라에게 쪼개주게 되었다라는 거 한번 지도가 하나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 뭐 독립협회라는 단체도 등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대한제국 이후에 고종 중심의 황제국가 중심의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1897년에서부터 1905년 사이 약 7, 8년 정도 사이 정도 되겠죠. 자, 요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권 피탈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04년에서부터 1910년까지의 이야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러시아와 일본이 조약을 맺었었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조선에서는 손을 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먼저 깬 것은 여러분들 사실상 러시아예요. 여기 지도를 살짝 그려드리자. 여기 선생님 여기 지도를 이렇게 여기 사진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리순과 다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을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요. 요동반도 여기 일대거든요. 여기 지도로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어떤 위치 왜 하는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들 알고 있죠?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다. 유일하게 얼지 않는 항구가 지금 어디다? 이 요동반도에 있는 리순과 다렌, 바로 이 지역을 얻게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항의하였느냐? 영국이 항의를 합니다. 특히 중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너 왜 이래? 너 그거 불법적으로 점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지만 러시아는 귀뚱으로 듣지도 않죠. 그때부터 영국은 누구를 견제하겠다? 러시아를 견제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누굴 밀어주느냐? 일본을 밀어줍니다. 우리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했었던 사건 기억나요? 거문도 점령 사건.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누굴 지원하느냐? 일본을 지원합니다. 플러스 알파 여기에 누가 개입돼? 미국도 역시 일본을 지원하게 될 거예요. 특히 중국에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가 이렇게 남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1902년 1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영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침략을 벌이게 되면은 영국이 일본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 거기에 조약을 따로 맺진 않았지만 미국도 합의를 하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어때? 뒤가 든든해진 일본은 슬슬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들 워낙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겠죠. 이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야, 너 그거 알았어. 너 그거 그 요동반도 가져가는 대신 조선 땅은 우리가 가져갈게. 조선에 대한 권한은 우리한테 주고 러시아, 넌 좀 손 좀 떼.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이,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북이 39도 38선 들어봤죠? 39도 북쪽 지역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두고 남쪽 지역은 일본의 영향을 두자라고 러시아가 역제안을 해요. 이것도 웃기죠. 요거 계속 우리의 땅을 지들 마음대로 영토를 분할하려고 하고 있지. 어쨌든 이런 제안을 하자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본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과의 동맹,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막강한 해군력을 증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을 시작하느냐? 바로 1904년 드디어 잘 준비된 일본의 함대가 먼저 러시아의 함대를 박살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러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러일 전쟁 1904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순과 다렌에 있는 이 항구에 정착해 있는 함대들을 먼저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육군을 투입하여서 이 요동 일대 그리고 조선을 가로질러서 이 요동 일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육군과 육군이 맞닥뜨려 싸워야 돼. 그런데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만큼, 죄송합니다. 일본이 생각했던 만큼 압도적으로 러시아를 누르고 있지 못한 거야. 원래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일본의 계획은 뭐였냐면 본인들이 러시아에 비해서 아직 힘이 약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대신
큰 타격, 큰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내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이게 장기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군에서 피해는 여러분들 일본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긴 하였지만 러시아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밀린다고 할까? 희생자도 굉장히 컸습니다. 자, 러시아도 여기서 이제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게 요 중국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요동 일대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는 항구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자, 어쨌건 치열하게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2월 달에 시작된 전투가 다음 해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제대로 이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은요, 먼저 급하게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하나 맺어요. 자,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야, 조선, 우리 지금 전쟁 중이니까 땅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 한일 의정서는 지금 전쟁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전쟁 중이니까 너희 땅 좀 빌려갈 거야. 대신 어떤 용도로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땅들은 군인들이 들어갈 테니까 그 길을 허락해 라고 하는 조약을 그냥 밀어붙여서 맺은 거죠. 어, 이게 약소국의 아픔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과 군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의정서를 맺지 않았을 텐데 참고 삼아서 이때 독도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케시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군용지로서 땅을 빌려간다. 특히 러시아 함대를 미리 찾기 위해서 이 독도를 이때 뺏어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봐라. 그럼 이 독도가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한일 의정서를 맺기 전까지 일본도 독도를 누구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지. 사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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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약합니다. 아, 사실상 해방 이후까지도 독도는 명확하게 우리의 독도였는데 이 독도라고 하는 땅이 애매해진 것은 사실상 이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어, 김종필 그리고 오하라의 협상 내용 중에 뭐 자세한 건 자막에다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한일 협약을 맺게 되면서 이 독도 문제가 굉장히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껄끄럽게 되었었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 있죠. 이런 문제들. 음, 그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사실은 서로 조약을 맺지 못하고 있었거든. 해방 이후에 우리는 일본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어, 일본의 사과 없이는 여러분들 그 어떠한 조약도 맺지 않았는데, 이때 그냥 그런 조약도 그냥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배상금이라고 하는, 여기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맺게 되는 이 한일 협약 때 우리에게 독립 축하금을 건네요.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야. 의미가 엄연히 다르죠. 배상금은 뭐예요? 전쟁을 치른 것에 대한 전범 국가로서의 사죄와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 배상을 주는 거지. 근데 독립 축하금은 뭐야? 너희 독립 축하해. 우리는 잘못은 없지만 너희의 독립을 축하 이런 의미죠. 예, 우리는 그 돈 받아요. 그 돈 받고 경제 개발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어?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국가와 국가 간에 나서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인 할머니들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직접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냥 할머니들은 뭐라고 할까? 교섭 현장이 없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그냥 국가와 국가끼리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약간의 배상금을 받고요. 그리고 그것도 국가가 슬쩍 가져가죠. 뭐 할머니들의 쥐어진 돈은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고요.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하여튼 그리고 그때 또 꺼림직했던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독도. 이 독도 문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때 김종필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유, 이 바위섬 우리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아우, 차라리 다이너마이트로 이 그냥 이 바위섬 폭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망언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독도의 표기를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약을 남겨요. 뭐 그것도 제2의 을사조약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시위가 있기도 해요. 자, 하여튼 독도 이야기 잠깐 하다가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막 전쟁이 막 어려워지고 육군에서는 좀 진척이 안 되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출발하기 시작해요. 사실상 여러분들 일본도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길게 잡을 생각이 없었거든. 만약에 영국과 미국의 특히 미국이죠. 경제적 지원이 없었으면은 일본은 망해도 벌써 망했을 거야. 선생님, 근데 왜 미국이 일본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랑 일본은 맞짱을 뜨지 않았나요? 예, 아직 이때까지는 경제적인 이득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예요.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러시아를 이길 만큼 지원해줄까 영국과 미국이? 그걸 원하지는 않죠. 이게 국제관계가 그런 거예요. 적당한 피해, 그 다음에 너무 크지 않을 정도의 성장을 돕는 거지 정말 압도적으로 러시아를 이길 만큼 지원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도 일본이 커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좀 죽겠는 거야. 근데 발틱 함대가 출발을 했대. 이 발틱 함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럽 내에서 정말 최고의 함대로 불리고 있었던 러시아의 함대였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순항을 잃게 되었잖아요. 요동반도의 이 항구를. 그러면은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야 돼. 선생님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 전체 여기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줄 텐데 쭉 가다가 어려워. 왜? 누가 있어? 영국이 있네. 도버 해협을 건너야 되네. 거기도 제대로 건너기가 어려워요. 쭉 돌아서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는지 선생님 지도에다 표시를 해줄게요. 어디냐? 지중해를 지나서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거기 대륙으로 붙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렇게 운하를 파가지고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근데 바로 그 지역을 영국이 쥐고 있었거든, 이집트에. 이집트는 영국의 영향력이 있었죠.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은 재빠르게 갈 수 있는데 당연히 영국은 지금 누구랑 동맹을 맺고 있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어떻게 열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를 돌아야 돼.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쭉 오는데 중간에 거쳐서 보급도 해야 되겠지. 보급도 제대로 못해. 왜? 중간에 인도는 누구? 영국의 영향에 있네. 필리핀은 누구의 영향? 미국의 영향에 있네. 이해될까요?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오는데 제대로 된 보급 한 번 받지 못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거지꼴이 돼서 왔죠. 결국 이 스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의 명장이라 불리는 도고 헤이아치로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결국 발틱 함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더 이상 러시아도 이 전쟁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왔자 손해가 크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일본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여기서 서로 끝내고 싶어. 이때 누가 개입하느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입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이제 끝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의 조약을 맺게 하는데 이게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나중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관련된 포츠머스 조약과는 조금 다르니까 좀 구분해 주시고요.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러시아 손 떼는 거야. 극동아시아에서 손 떼는 거예요, 이제. 자, 이 협정을 맺은 결과 때문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 평화는 결국 누구의 희생이었어? 우리의 희생이었지? 우리는 그 뒤로 끝없는 일본의 지배, 일본의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미국은 평화라 이야기하고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고요. 강대국이 말하는 그 시대 1900년도, 1800년 19세기 말, 그 다음에 19세기 초, 20세기 초, 이 시대의 강대국들 소위 이야기하는 제국주의 시대,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뭘로 이루어진 평화라는 거야? 총과 칼, 힘, 지배, 약육강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들만의 질서가 평화고 그들만의 의지가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905년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대충 얘기해 줬죠. 이게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나는 내용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 내용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1904년 전쟁이 거의 끝나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간다고 생각할 때쯤에 조약을 하나 더 맺습니다.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요. 1차 한일 협약.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고문정치. 이 고문정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런 고문이 아니라 자문을 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 훈수를 둔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정고문의 돈 관리예요. 자, 돈 관리에 메가다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 놓습니다. 이 사람이 화폐 개혁을 해요. 근데 이 화폐 개혁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이제 조선 돈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 일본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돈 들고 다 어디로 달려가려고 할까? 은행으로 달려가려고 하겠지. 왜? 조금만 있으면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일본 돈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일본 돈은 어떻게 돼? 한정되어 있고 조금밖에 없겠지. 근데 조선 돈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겠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본의 돈의 가치는 높아지고 조선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확 떨어지겠지. 이해될까요? 이러한 격차를 통해서 일본은 또 전쟁으로 받고 있었던 피해를 여기서 복구하는 거야. 정말 손쉽게 돈 벌죠. 양아치지 뭐 양아치. 생양아치. 자, 그 다음에 정치. 자, 정치적으로 이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 아주 친일적인 인사입니다. 이 사람한테 외교의 고문을,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훈수를 둘 수 있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맺었던 조약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에요. 자, 그럼 1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2차도 있고 3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제 그 내용들을 쭉쭉쭉쭉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에 대한 저항도 선생님이 이따가 아래에다가 좀 적어 드려 볼 거예요. 지금은 주요한 내용들만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 추가로 이 공간이 없네. 선생님이 요거 위에는 좀 지울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요거 싹 다 지우고 자, 위에다가 좀 하나 적어 볼게요. 1904년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보안회.
그냥 적어보세요. 중요하진 않은 내용입니다. 이 보아네라고 하는 단체가 일본이 이제 한일 의정서 이후에 군용지 이외에 경제적으로도 땅을 이제 빈 땅을 막 가져가려고 했어. 근데 이런 것들을 보아네라고 하는 단체가 막아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독립협회 알고 있죠? 지난번에 배웠던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에요. 독립협회적인 성격, 애국, 계몽, 교육 이런 단체들은 제가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아래쪽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또 저항을 뭐 치고받고 싸우고 또 독립전쟁도 하고 의병항쟁도 하고 뭐 의열투쟁도 하고 그럴 거예요.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싸우는 쪽은 아래에다 줬고요. 실력을 길러서 뭐 일본의 정책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것들은 위에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대충 좀 적어 보시고요. 이제 1905년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905년도에는 자, 여러 가지 조약들을 먼저 맺습니다. 이때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난다 그랬었죠. 첫 번째로 아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적어보세요. 미국의 이 사람이 미국의 육군 장관이에요. 대신 미국의 이제 특사로서 윌리엄 테프트라고 하는 사람과 일본의 내각 총리, 그냥 이 총리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라 다로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밀약이지. 이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가져가고 미국이 필리핀을 가져간다. 서로 이의 없기, 서로 다른 나라 침략하기 없기라고 조약을 맺어요. 야,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최혜국 대우를 제일 먼저 줬던 나라가 누구였냐면 미국이에요. 근데 바로 그 미국이 몰래 일본과 조약을 맺었지. 조선 니네 가져. 우리 최혜국 대우만 해줬나? 미국을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판단하면서 또 모두 해줬어. 운산 금광도 떼줬었다 그랬지. 노터치, 노다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 거중조정. 큰일이 생기면 미국이 중간에 해결해주겠다. 아주 립서비스 좋은 말이었지. 근데 뒤에서 뭐 하고 있어? 이런 조약을 맺고 있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서 아까 1902년에 영일동맹 1차 영일동맹 있었다 그랬죠? 이번에 2차 영일동맹. 을 맺습니다. 요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영토를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야? 조선을 둘러싸고 강대국들이 서로 간에 뒤에서 조약을 따로 맺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츠머스 조약. 자, 여기서 완전히 누가 손을 뗀다?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조약이죠.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손을 뗀다라는 조건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은 이제 조선을 둘러싼 영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서로 간에 맺은 조약이에요. 아주 웃긴 놈들이죠. 자, 이제 조선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거칠 게 없었던 일본은 자 이제 1차 맺었죠? 이제 뭘 맺어야 될까요? 2차 한일 협약을 맺습니다. 자, 바로 이 2차 한일 협약이 우리가 이건 정식적인 명칭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2차 한일 협약을 뭐라고 하느냐? 을사 늑
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을사조약으로 알고 있지요. 조약이라고 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정상적으로 맺은 건데 여러분들 을사늑약은 거짓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지만 고종은 이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 을사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을사늑약의 내용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죠. 이제 진짜 조선은 이름뿐인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 뭐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 을사늑약을 맺기 위해서 군인들도 데리고 오죠. 근데 고종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난 도장 찍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군인 데리고 협박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외무 대신들 소위 이야기하는 몇 명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외무 대신 박재순, 내무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 등이 외교권을 넘기는 문서에 도장을 찍죠. 우리는 이 5명을 뭐라고 부를까요?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국제법상으로도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제성을 띠게 되게 되면은 이 국제법상 한 국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통치자의 허락 없이 도장이 찍히게 되면 모든 게 불법이고요. 그 이후에 맺어진 모든 조약 역시도 전부 다 불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조약에 의거하여 뒤에 맺어진 모든 조약들은 모두 다 불법이다라는 걸 여러분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을사늑약이 불법이다.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맺어진 일본이 우리 대신 맺은 조약들은 모두 다 불법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통감, 1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뭐라고 할까? 이제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한다고 보면 되겠죠. 모든 정치에 통감이 관여하고요. 외교권을 누가 관리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관여하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때부터 조선은 남은 것들을 하나 둘 빼앗기겠죠. 외교, 군사, 언론, 정치, 모든 것들, 경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빼앗기는 수순을 우리는 이제 배워가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역시 그 역사에 아픈 우리의 역사도 좀 제대로 마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요 내용도 조금만 더 설명하자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필기할 공간이 조금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다가 이어서 뭐라고 쓰냐면 이러한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우리가 또 저항한 게 있었겠죠. 먼저 요거는 이렇게 아래로 쓰는 거예요. 민영환의 자결. 여기에 뭐 매천 황현 선생도 이제 같이 자결을 하는데 음독자살 같은 걸 하는 거죠. 선생님 왜 죽어요? 나라 망했다고.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게요. 매천 황현 선생이 음독 자살을 하기 전에 그 손주에게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도 이 나라가 사대부, 그러니까 양반을 길러내고 500년 동안 양반을 길러낸 나라인데 이 나라를 잃은 슬픔에 이 양반으로서 뭐라고 할까? 죄책감? 슬픔을 느끼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 양반들 혹은 사대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음독자살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죠.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의 책임에 통감을 하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일반 백성들에게 울분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가지게 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게 하는 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플러스 알파 여기에 또 뭐도 있느냐? 오적 암살단도 활약을 해요. 오적 암살단. 을사오적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을사오적. 자, 그리고 이때 이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또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느냐? 의병항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을사의병. 자, 우리 을미의병 때 처음 의병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 을사의병 때는 양반층과 평민층이 좀 나눠져요. 양반 쪽에는 여러분들 뿐만 최익현 그리고 그의 제자인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아직 두 집단은 합쳐지지 않아요. 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익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최익현의 상소. 위정척사운동 이야기할 때 최익현, 바로 그 최익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꼬장꼬장하고 그 깐깐한 그 선비 이미지 있죠? 개와 반대하고 문 열면 안 돼.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아우 저 꼰대들 저거 뭐 하는 거야. 나라 발전도 막고 있고 아우 답답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봐봐. 적어도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 목숨 걸고 의병항쟁을 하고 있지. 최익현은 일본군에게 체포되고 잡혀갔을 때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는데 그들이 주는 밥 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어요. 의지를 보여주는 거겠지? 근데 소위 이야기하는 개화파 사람들을 볼까요? 애국개몽 운동한다는 사람들을 볼까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독립협회 2대 회장 이완용, 박영효 전부 다 뭐하죠? 친일로 넘어가죠. 이해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거든. 국가의 가치,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물론 그 길이 조금은 나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 목숨 바쳐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라고 난 생각하거든. 단순하게 아니다 여기서 걔네 또 이건 나중에 수업 중에 오프라인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같네요.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현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지. 자, 어쨌든 이 을사의병까지 여러분들 1905년도 이야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10년도 이야기까지 1907년 그리고 1910년도까지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오늘도 수업 다 들어줘서 아는 이야기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